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드라 TV에서 본격적인 그 실무 강의를 합니다. 실무 강의를 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뭘 하냐면 시퀀스 제어 실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저희 현장에서 직원들이 그 실습하는 장면, 실습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사할 거죠. 공사할 것을 똑같은 이 조명제어 제어함을 5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개를 만들어야 돼서 저가 하나를 만들어 주고 직원들한테 도면 설명해 주고 그려보라고 하고 직접 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제 현장에 입사한 직원은 상당히 행운입니다. 행운.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제 영상, 이드라 영상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찍고 제가 군더더기 있는 것을 편집을 합니다. 잘라내서 편집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힘들거든요. 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될 때까지 얼만큼 오래 걸리냐면 1시간 찍었다 하면은 편집해서 한 30분 분량으로 만들고 다시 편집하고 재편집하면은 한 5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좀 학원 강의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원 강의를 95년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국전기학원에서 한국전기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전력공학하고 전기응용 그 다음에 실무로 와서는 설계 그 다음에 견적 그 다음에 공사작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공사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작업의 기준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그래서 시퀀스 도면을 모르고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드라 TV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분이니까 제 강의는 이제 가면서 농담도 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시퀀스 제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쭉 배워가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제로 안 하는 부분은 회원제로 하면 제가 돈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00원 받든 3,000원을 받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봉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인 선배로서 저보다 또 더 선배님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드라 TV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 채널에서 모든 강의는 공짜로 하겠습니다. 단 공짜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달라 그래요. 자료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찾고 네이버에서 메일 치고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럴 땐 커피값 5,000원을 요구합니다. 5,000원 이하, 그럼 3,000원 보내는 분도 2,000원 보내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만 제가 돈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제 이드라 카페, 이드라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 가면 이 영상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다 저장되어 있고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시설 조경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있고 한데 전부 여러분들 그 회원 가입 안 하셔도 공짜로 다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 카페에서 돈 나오는 게 있냐고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이거 돈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저는 지금 현직에 앞으로 우리 나이로 61인데 앞으로 5년을 더 지금 현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배웠던 지식들을 모르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건물 관리를 시설 관리라 그럽니다. 시설 관리. 이제 건물 관리죠. 건물 관리 부분을 이제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공장, 이런 그런 부품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우리가 롯데 알라리 쌕쌕이 그 수산물 가공 공장, 이제 이런 데도 있어봤고, 그 다음 아파트 공사 현장도 있어봤고, 이렇게 해서 공사 부분도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하면은 그런 그 어떤 그
손재주 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기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공부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서 지금 실무에 온 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퀀스 제어는 이걸 어디다 응용하냐고 배워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형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 이론 공부를 와서 실무에 와서 쓸 게 있냐? 없습니다. 없어. 한 개도 없다고 보면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실무는 완벽하게 그 기준 자격을 갖고 와서 공부하는 거고 실무에서 하는 일은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는 영어 단어로는 순차적인 차례라는 뜻이죠. 차례대로 딱딱딱딱 동작을 이루어주는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차례대로 안 하는 거,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딱 누른다. 이건 차례가 없잖아요. 그냥 누르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기 스위치를 누른 다음 어떻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회로를 구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기 스위치 하나만 올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동작을 반복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 회로라 그래요. 순차적 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줘야 돼. 오프시켰을 땐 돌아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서 지금 여기 판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를 해드리는데 판넬 제작하는 걸 공부하는 것이냐? 어떤 걸 공부할 겁니까? 예. 건물 관리에서는 제작할 일이 없잖아요. 제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면 판넬에서 우리가 도면이 있어. 그럼 고장났으면 이런 선을 건들 일이 없잖아요. 선은 한번 딱 고정되면 웬만해선 선이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어떤 마그네트, 타이머, 릴레이, 차단기 이런 그 다음에 푸시버튼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하면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무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씁니까? 오늘은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과정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 전기기사가 시퀀스 회로를 하는데 이런 것을 고장나면 타이머를 릴레이를 이렇게 빼서 교체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타이머를 빼서 교체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을 개조한 부분이 있어요. 개조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홀라당 개조하려고 하면 이걸 없애버리고 단순하게 마그네트하고 다른 외부 접점을 하나 해서 이것만 오늘 써먹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걸 뜯어내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퀀스 회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르면 뜯어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뜯어내서 없애버리고 이것만 써먹을 것을 다시 회로 구성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이런 게 얼만큼 있습니까? 이런 회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다 있어요. 분전함마다 다 있습니다. 분전함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MCC 판넬이 전부 시퀀스 회로로 구성됐어. 그 다음, 또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기계실이라고 그렇게 기계실이 건물의 기계실에 보니까 모타들이 막 냉방, 난방, 난방, 순환 펌프 모타, 배수 펌파, 소방 모타, 오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가서 수동으로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감시반이라는 데에서 컴퓨터를 놓고 직원들이 자판에다가 마우스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면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막 돌아갔다 섰다 해요.
이렇게 합니다. 기계들이 보일러도 그렇고 냉온수기도 전부 이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MCC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MCC 동력 제어반이라 그럽니다. 모터 컨택트 컨트롤러 이렇게 하든가 MC 마그네틱 코일 컨트롤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걸 M을 모터로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 막혀요. 모터 컨트롤러 C가 뭐야? C에서 막힙니다. 그 M이 모터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마그네트. 자, 그러면 이게 동력 제어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MCC, 그래서 MCC 소방이면 MCC F, 뭐 물이면 여기에 급수 못하면 MCC 더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들을 또 나눠주는데 여기에는 MCC 반에는 이렇게 막 무슨 제어 이렇게 마그네트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것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판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퀀스 판넬입니다. 판넬. 그러면 이것이 막 여기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 자, 이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누르고 하면서 운전시킵니다. 이건 시퀀스 제어를, 즉 동력 제어반에서 직접 조작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시퀀스 제어지만 이 부분을 컴퓨터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컴퓨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ISS 또는 DDC 판넬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SS 전기면은 E라고 표시되어 있고 기계이면은 머신 M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강전 선로들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컴퓨터 여기에 부속이 있고 여기에는 신호 선로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텔리전트 서브 스테이션 자동화 서브 보조 정거장 인텔리전트 서브 스테이션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제어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신호 주면 여기서 또 바꿔서 여기로 신호 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약전류가 흐릅니다. 약전류가. 자, 이거는 우리가 전기기사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전기기사에서 다룰 수가 있고 완전히 전문 업체 분야입니다. 이거는 전문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하드웨어 업체, 저것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기사가 저런 회사에 가면 이 부분을 만드는 걸 배우겠죠. 그런데 건물관리에서는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만들어진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 ISS DDC 판넬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못 만져요. 제가 건물관리를 큰 몇만 평, 6만 평 부터 시작해서 5만 평, 4만 평 뭐 이런 큰 건물을 다 관리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ISS DDC 판넬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장도 안 났어요. 고장도 거의 안 났어요. 근데 고장 난 데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고장 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퀀스 판넬은 고장이 엄청 많이 나. 그냥 표시등부터 고장나고 교체하고 표시등도 교체해야 되고 선택 스위치 따깍따깍 선택 스위치도 교체해야 되고 푸시 버튼도 고장나면 교체해야 되고 마그네트도 고장나면 교체해야 되고 릴레이도 교체해야 되고 타이머도 교체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실무형 시킨수는 뭐냐? 기본 이론을 알고 나서 어떤 배선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그 이론을 바탕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우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 드리냐? 아니지. 당연히 전기기사인데 공부하면서 이거 몰랐어. 이제부터 이 강의는 학원에서도 안 해주잖아요. 저희 직원이 지금 전기기사 1급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로 1급, 즉 전기기사. 요즘은 왜 기사를 많이 땄습니까? 무제한이 4년씩 못 기다리니까 더 노력해서 2년 내에 끝내려고 전기기사를 많이 땁니다. 또 공사기사는 요새 공사기사가 모자라니까 전기기사는 공사기사가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거는 오늘 핵심 주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전기기사가 우리가 수전설비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기사가 제일 중요한 거, 수전설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되고, 전기기사가 다뤄야 되는 게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핵심 기술이 전기기사의 핵심 기술, 핵심은 수전설비는 무작정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핵심이 동력입니다. 동력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냐, 이게, 시퀀스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이것도 거의 필수지만, 동그라미는 필수지만,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느냐, 전기기사에서 시험 보면 현장에 와서 시퀀스를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지. 수많은 경험하고 누가 강의를 안 해주면 전혀 접근조차가 안 되는 게 시퀀스 제어입니다. 시퀀스 제어예요. 그런데 오늘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청와주 똥물이 넘쳐가지고 죽다 살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저도 청와주 똥물이 넘쳐가지고 죽다 살았습니다. 왜? 직원들이 점검을 하면서 자동 위치에 놔져 있거든요. 그럼 똥이 차면 이게 퍼져 올라가야 돼. 근데 점검하는 게 수동으로 딱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차잖아요. 일요일 날에 계속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정화조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 부분을 자동으로 놔줘야만이 찼을 때 다시 퍼 올려서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빌딩에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빌딩에서 바로 못 가고 자기들이 모아서 펌핑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정화조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하에 모은 다음에 지상에 있는 관으로 올려줘야만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에 놔버린 거야. 수동에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나중에 순찰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점심때쯤인가요? 똥물이 이제 찌꺼기가 아니고 노랗게 이제 위에 부분만 뜨죠. 물이 찌꺼기는 가라앉으니까 노란 물이 복도로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발견했어요. 네, 저는 이제 90km 떨어진 데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지금처럼 좋은 때도 아니야. 그때 2000년도 초니까 지금처럼 통신이 좋은 때도 아닌데 동영상 찍어서 왔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끌어 들어가려니까 똥물 밟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놓으니까 이제 내려는 갔는데 위에 있는 지상의 똥물들을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 걸어가지고 일요일 밤까지 그 똥물을 다 치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수동, 자동 했을 때 자동으로 놔야 되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놔졌는지 확인하는 지식, 그 다음에 점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기 분야가, 수전설비 시퀀스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건 핵심이면 여긴 필수라 했잖아. 그 다음 또 이거는 또 필수로 해야 돼. 필수. 조명 부분, 그 다음에 전열. 이런 것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분전함에 되어 있다. 이거 분전함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전함에 우리가 차단기 부분은 전부 이 부분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조명 교체는 말단에 부속품 교체하는 거고, 분전함에 ELB, 누전 차단기, NFB, MCCB 이런 것들을 또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문제. 자,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쉬워요. 회로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회를 그려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없는데 시퀀스 부분은 그냥 업무에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면 사고도 많이 납니다. 태워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수전설비는 정전만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정전만 안 되면 조용히 가고 자체 정전이라든가 내부 사고가 많이 안 나. 사실상 많이 안 나요. V12만 동작시키고 비상발전기만 점검해 주고 그 다음 배터리들 3년마다 교체냐 5년마다 교체냐 이런 부분만 가끔씩 생각해서 관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퀀스 제어는 전기기사들이 만들지 않지만 기계실에서 조작하고 하지만 문제 있으면 전부 우리 전기기사한테 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를 갖고 갑니다. 후쿠메다를 갖고 가요. 이렇게 후쿠메다를 갖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건 지금 보니까 아날로그 메다예요. 아날로그 계기. 근데 디지털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전기기사님들은 아날로그 계기를 선호하셔야 돼. 디지털보다. 디지털은요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읽을 수 있지만 바로 반응을 못 봐요. 반응.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트가 이게 접점이 이상이 있냐 없냐 이거 눌러보고 딱 재보고 바늘이 쫙쫙 올라가야 돼요. 바늘이 올라가야 보고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점검도 쉽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아날로그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점검 기술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다 디지털로 하는 것도 있고 아날로그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왜 아날로그를 써야 되는지 왜 디지털을 써야 되는지 그냥 디지털이면 말이야 좋은 거 아닙니다. 디지털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 디지털이면 이게 숫자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아날로그로 지침으로 그냥 바로바로 왜 지금 우리가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엔 접점이 붙었나 안 붙었나 0이냐 100이냐 이것뿐이에요. 뭐 0에서 50짜리라는 접점 붙은 건 없어. 그러면 다다다닥이잖아. 중간에 붙는 게 없다고.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계기로 바늘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계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퀀스 제어를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시퀀스 제어.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론을 하기 전에 시퀀스 제어를 쓰는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동력에서 쓰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급수 모타 쓰겠죠. 급수, 배수 이제 모타. 급수, 배수, 모타가 쓰고 모타 쪽에 순환 펌프. 이건 순환 펌프. 순환 펌프, 뭐, 대류 펌프, 뭐, 이런 종류 있죠. 펌프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하는데. 수도, 운전 조작을 하는 데 씁니다. 조작을 하면 보일러, 냉온수기, 뭐 등등등등 이렇게 뭐 있죠. 동력. 그 다음에 분전반, 전기 분전반. 여기서 어떤 데 써요? 전등을 자동으로, 자동 점소동, 뭐 이런 부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전등도 있고, 뭐 가로등도 있고. 그 다음에 동력 전기 분열, 그 다음 기계에서, 기계 설비. 어떤 거? 셔터문. 뭐 이런데. 판넬이 다, 이제 셔터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 어떤 게 시퀀스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지. 건물 안에서 보면. 그 다음 공장제, 이제 이거는 기계 부분이고, 이제 공장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공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에서는 자기 기계마다 조작용 시퀀스를 만듭니다. 뭐 모터만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모터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저까지 이동하는데 이것을 씁니다. 그런데 시퀀스 제어에서 우리가 건물에서 시퀀스 제어는
기본 회로에다가 이 건물에서 시퀀스 제어하는 것은 기본 회로, 회로에다가 어떤 걸 붙냐면 타이머, 릴레이를 붙여요. 릴레이. 이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릴레이, 타이머는 이제 종류가 있고 릴레이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그러나 공장에서는 기본 회로는 뭐냐면 온오프라는 거지. 온오프. 기본 회로에다가 이제 타이머, 그다음 뭐 릴레이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가 갑니까? 센서들이 가요. 센서. 근접 센서, 거리 센서, 광 센서, 뭐 5만, 뭐 여기에 센서 종류가 많죠. 뭐 근접, 거리, 뭐 광 센서, 뭐 많습니다. 마이크로 센서, 그다음 무슨 리미트,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건물에서 리미트 스위치를 쓰는 것은 셔터문 정도밖에 없고, 거의 다 타이머 릴레이. 그 다음에 급수 배수로 가면은 플로트 F, 플로트레스, 플로우트 스위치. 이 부분을 배울 것이고. 자, 그러니까 공장 부분은 우리가 익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장에 가서 다 전용 회로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나 공장 회로는 여기에서 가면 이게 워낙 릴레이 같은 게 많아지니까 이제 이때는 유접점을 못 쓰고 무접점을 씁니다. 무접점은 뭡니까? PLC를 쓰는 거지. PLC를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PLC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 중에서 공장에 근무하시면서 PLC를 배우는 분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 다뤄요. 이것은 아주 전기하시는 분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강의를 하고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건물 관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전기의 기술을 더 익히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시는 분은 제 말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아이고 뭐 저 심심한 얘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몰랐을 때는 이 부분이 이야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시퀀스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기기사로 프로 많이 안다. 또 잘한다. 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시퀀스를 모르고는 거의 자기 기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퀀스 제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또 시퀀스라는 게 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시퀀스 도면으로 전기실에 가면 뭐 수배전 반의 조작 회로부터 시퀀스 도면으로 막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또 막 이런 데도 책으로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우면 그것을 막 가서 볼 수 있을까? 없어요. 막 보면 그냥 막 잘 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정도 능력 가려고 하면 이런 다 때려치고 그거에 파야 됩니다. 그 정도 파야 돼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물관리 없다고 봐요. 왜? 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그 수전 설비에 막 그렇게 시퀀스 또 수전 설비 문 열면 막 조작선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뭐 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그것은 이미 회로를 만들 때 그 회사들의 설계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서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고치는데, 수전 설비에서 시퀀스 회로도 뭐 V12반부터 5만 회로가 다 있어요. 그것은 제작 전문 업체의 소관이다 이거지. 그 부분에서 고장 났을 땐 전문 업체에서 와서 만든 그것을 제작해서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 있다고 그 시퀀스 회로를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해서 제작을 했는데도
찾으려면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놔서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조작선 다 집어여버리고 딱 제품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동작만 되면 되는 거예요. 동작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그 회로들이 많이 가면 도면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참고적으로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까 MCC반의 급수, 배수 뭐 이런 간단한 Y델타 회로, 이 정도의 정역전 회로, 뭐 Y델타, 뭐 직입기동의 뭐 수동, 자동, 이 정도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이걸 선을 다 떼내더라도 그려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냐하면 뜯을 일도 없고 만질 일도 없다 보니까 이제 익힐 일도 없어요.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보고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공사해서 부착하는 그 일만 하잖아요. 근데 유지관리는 또 그것에 다 부착된 걸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교체하는 기술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시퀀스 제어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뜯을 일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제가 이거 만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제가 했을까? 아닙니다. 다른 데 현장에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편리성을 위해서 뭐 이런 판넬도 만들고 CCTV도 달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퀀스 강의를 하는데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부터 알아야 지식에 들어가지. 야, 배워야 되는 내용도 몰라. 이유도 없어. 그러면 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놈의 실무형 강의를 할 겁니까? 뭐 실무형 강의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근무하시는데 뭐 전기기사, 아니 나는 전기기사가 아니야. 전기기사가 뭐 알고 막 야 와봐라 이거 가르쳐 줄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갑갑한 거야. 모르니까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접근도 못 해. 가서 태워 먹어. 마그네트 막 태워 먹고 모타 태워 먹어요. 그래서 물어봐. 태워 먹었어요. 1000만원짜리 막 태워 먹은 적 있다니까. 지하철 우리 관리 서울에서 막 관리하면서 냉동기 모달 태워 먹었는데 가서 물었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사는 야 이건 저 냉동기 회사에서 점검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 해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아니 전기기사가 이거 점검하면서 아니면 당신의 용역회사니까 전기들 뭐든 용역회사 시설팀에서 점검해서 마그네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그네트 접점의 문제로 냉동기가 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2000년도에 800만 원 물어준 겁니다. 800만 원. 그런데 그 우리 사장님을 모르고 우리 기사 말 듣고 뚱 얘기했다가 뭔 소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지 해야 되는 거지. 전기기사 그 시설관리 맡은 데선 이 정도 점검하는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업체에서 너희들 이거 만질 줄 모르니까 뚜껑도 열지 말아라 해서 한 2년 그대로 나눠버리니까 접점이 타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 접점이 타가면 전류가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전류가 통과량이 힘들어지니까 과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자꾸 요새 열 화상으로도 쏘아보고 하라는 이유도 그런 경우, 이렇게 막 복잡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바짝 정신을 차려서 선로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 부속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퀀스 회로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입문하는데 어떻게 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막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빵구를 키든 뭘 키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호흡을 같이 할 때는. 근데 제 영상을 따로 보면, 아,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왜 저희 북적북적 긁어, 왜 북적북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1시간씩 찍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지적지적 당할까 봐서 그것을 편집하면서 잘라내면서 다 들어보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실제 현장 강의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봐서, 이제, 오늘 하니까 뭐 앞으로 나올 걸 막 지금 뭘 알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강의 한 상태에서 모를 때 댓글 달아주면 보충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바로 뭐 나는 말이에요. 뭐 정화조가 문제 있으니까 뭐 급수펌프가 문제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도 해야 되지. 뭐 이것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5시 10분이에요. 4시 반 되면 저희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때 조용하잖아. 조용하니까 지금 사무실에 칠판하고 이거 갖다 놓고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걸 만들어 왔어. 이거 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럼 타이머하고 릴레이하고 마그네트하고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릴레이 뭐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로를 그려가면서 부분 하고 이제 전문가 우리가 시퀀스 제어 판넬 만드는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회로에 남바링 붙이는 법 부분부터 다 틀려요. 남바링 붙이는 거는 회사마다 자기 기준마다 틀립니다. 공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업체도 전선 막 색깔로 넣잖아요. 색깔 넣으면 색깔에 뭐 무슨 도면에 색깔 표시됩니까? 안 표시됩니다. 그냥 그려만 줘요. 흑백으로 그려만 줘. 그러면 공사업체들은 스위치 넣을 때 우리는 이런 색깔을 쓰자. 메인은 빨간 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하얀 거 쓰고 노란 거 쓰고 검정 거 쓰고 이렇게 하자. 순서를 정해놔 버립니다. 공사업체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스위치에 보면 어떤 데는 뭐 어떤 거는 껌뻥뻥 뭐 이렇게 막 색깔이 틀려. 자기마다 업체마다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사업체 갔을 때 다른 공사업체 가면 그 공사업체에서 전선 색깔 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공사업체는 저쪽은 말이야 노란 거 먼저 쓰던데 여기는 빨간 거를 쓰네. 이제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사업체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공사업체에서 근무를 해본 게 90년도에 했습니다. 90년도요. 경남 남해에서 이종공사업체에서 경남 남해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기기사를 갖고 있어서 전기기사 1급을 따고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사업보다도 직원들 차에 현장 배치시켜주고 그다음 한전에 가서 계량기 타오고 그 한전 직원하고 계량기 우리가 건물 지은데 계량기 붙여서 다니고 그 다음에 가끔 승합공사 있으면 따라가서 그때는 제가 기사니까 뭐 대장질을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러 간 거니까 저는 이제 전봇대 안 올라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T형 앵글에 해서 OW선을 DV로 바꿀 때 승합공사 110에서 220 승합공사 하는데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강의 가면 또 댓글에 뭘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드라TV에서 오늘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왜? 이건 시험을 보기 위한 강의가 아니고 실무에서 시퀀스 제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도 많잖아요. 직입기동, Y델타 기동, 정역기동 뭐 그거부터 해서 급수, 배수 이걸 다 다룰 거니까 그럼 30강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제가 계속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만 올릴 수 없고 수전 설비도 해야죠. 소방 점검하는 것도 해야죠. 오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경 관리하시는 분들은 잡초 바이오 하면서 제가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선택 제초제, 잡초의 잔디의 잡초를 잡는 제초제가 어떤 건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